자, 본격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안내해 드릴 상품 바로 우리 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인데요. 업계 유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K생명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K생명에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낮고, 그 다음에 뭐 수수료적인 부분도 조금 낮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적인 부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래도 내가 교육보험 컨셉으로 우리 그 어린이 고객 데리고 있는 그런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내 이렇게 안내를 못 드렸다면 저희 삼성생명으로 한번 안내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계 유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업계 유일이라고 보시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자금 보장특약 2종을 통해서 교육보험 컨셉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셀링 포인트이자 가장 큰 셀링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업계 최초로 성장기 핵심 보장을 다수 포함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H사에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성장장애, 학습장애, 마음건강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객이 원하셔서 포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사고,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꼭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이렇게 특약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부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그래도 고객 니즈에 따라서 포함하면 좋은 특약들 안내 드렸고요. 마지막, 요거는 저희 삼성생명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성장 케어 서비스입니다. 보면 일반적인 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통짜배기 형태로 해가지고 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든 얼마 이상 가입하면 이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암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 정도 이상 가입해 주시면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품별 차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케어 서비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린이 보험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좀 암보험 가입자에 맞는 케어 서비스 같은데 왜 여기도 포함이 돼 있지? 요런 게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케어 서비스가 상품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보장 케어 서비스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 성장 케어 서비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 간병 케어 서비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살짝 맛배기로만 보여드릴 GI보험,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출시된 상품인데 그 신상품 같은 경우에도 GI 케어 서비스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을 정도로 저희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항목을 조정을 해놨고, 마지막으로 이 성장 케어 서비스의 가입 그 보장 기준은 어떻게 된다? 그냥 가입만 하면 된다 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려면은 뭐 보험료 얼마짜리 이상으로 가입해야 되고 보장 내용이 뭐 얼마 이상 포함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가입만 하면 성장 케어 서비스를 모두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안내해 드릴 바로 전가입자 조건 없이 성장 케어 서비스입니다. 자, 요거는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에 따라서 이 성장 케어를 따로따로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 그 부모에 대한 그 보호자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케어 서비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호자 케어는 뭐 그렇다 치고 저는 굉장히 포인트로 잡아가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케어 서비스 중에. 첫 번째, 영아기 때 굉장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언어평가 검사와 미술 심리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언어평가 검사는 뭐예요? 딱 기억하실 만한 게. 네, 자폐증이거나, 그리고 애가 2살이고 3살이고 이제 돼가지고 애들 이제 어린이집 곧 보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말고 애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가 언어평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술 심리 상담은 굉장히 영아기 아이들에게 상담하기 굉장히 좋은 상담 그 방법입니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굉장히 비싸요. 이거 한번 봤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면 심리 상담을 할 때 사실은 아이가 얘기를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게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다 아는 단어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미술 심리 상담으로 해가지고 1시간, 뭐 30분 요렇게 시간을 주고 도화지를 주고 이렇게 크레파스를 준 다음에 집을 그려보세요, 뭘 그려보세요 이렇게 시켜놓고 자리를 비우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심리를 여기에 투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술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요 전문가 분석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 케어 서비스로 해가지고 뭐가 좋다? 면역세포 보관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면역세포는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 줄기세포라고 불리는 거가 있는데 그 이전에 면역세포라고 해서 요즘 들어서 암 관련해가지고 그런 암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세포가 바로 면역세포인데 이게 보통 아이 영아기가 지나면은 이게 없어지거든요. 거의 유아기, 영아기가 지나면은 면역세포가 사라지고 그게 전부 성장세포화 돼가지고 키 크는 데 활용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빼놔서 보관을 해놨다가 이제 혹시나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케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유아기 때는 당연히 성장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거고 청소년기 때는 네, 비만도 있지만 사실은 요 척추측만에 대한 부분도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요새 애들 기본적으로 게임 다 하죠. 네, 요새 게임 못하면 애들 왕따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거 거북목 들어가고 그다음 척추측만 기본적으로 달고 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케어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가지고 온 플랜이 있는데 요 플랜 우리 아이 올바른 성장보험 학자금 플랜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제가 나눠드린 장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가 요 화면으로 보여드릴 학자금 플랜의 종류는 뭐냐? 낸 돈 그대로 받아가기 컨셉입니다. 그래서 주보험을 2,500 그리고 소외감을 2,500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신입원, 상급병실, 어린이 응급실, 어린이 수술, 특정질병 이런 식으로 어린이일 때 꼭 필요한 그러한 입원 특약과 수술, 혹시 응급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준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뭐다? 이 졸업기념금 특약과 대학 학자금 특약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내가 5세 남아가 10년 납으로 21만 3,820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데 10년간 이렇게 되고 그 중에 보장 내용이 10만 8,400원의 보장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 뭐다? 적립금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냈다라고 하면 자, 받아가는 돈도 봐야겠죠. 주보험에서 이 성장지원금이라는 걸로 완납 시점입니다. 5세부터 15세까지 10년간 납입하고 완납 시점에 2,500만 원의 10%인 2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시점 30세 만기로 했는데 자립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750만 원, 즉 2,500만 원의 30%가 추가로 지급이 된다. 그렇게 해서 총 주보험에서만 1,000만 원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거기에다가 졸업기념금과 대학학자금 한번 볼게요. 졸업기념금 특약은 13세 시점, 16세 시점, 19세 시점, 그리고 25세 시점에는 이렇게 이 특약 해지 형태로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아가시면 되는데 100, 200 이런 형태로 해서 총 500만 원의 이제 그 졸업기념금을 받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학자금은 어떻게 받는다? 19, 20, 21, 22 그리고 25세 시점 요렇게 5번으로 나눠서 200, 200, 200, 200,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0만 원을 받아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1,5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1,000만 원을 받아가서 총 얼마를 수령하시게 된다? 네, 2,500만 원을 수령하시게 되고요. 아까
네, 21만 3천 원이었죠. 아유, 어린이보험 왜 이렇게 비싸? 근데 10년 납을 이렇게 해봤더니 2,560을 납입을 하고 2,500만 원을 받아가는 거의 낸돈 또이또이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많은 네,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된다? 네, 커피 한 잔 정도 값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너스 보장이 되겠다라고 설명하는 컨셉이 바로 제가 여기 장표로 보여드린 컨셉이 되겠고, 밑에 제가 나눠드린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네, 나는 이것도 싫어. H에 벌써 다 가입했단 말이야.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선택 특약을 싹 제외하고 그 다음에 주계약 얼마 넣었어요? 1,000만 원. 그리고 소외감 진단은 같이 따라가니까 그래도 1,000만 원 맞춰준 거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선택특약 싹 제외하고 졸업기념금과 대학 학자금만 넣었습니다. 똑같이 5세 남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14만 네, 1,830원. 요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보장되는 내용은 얼마다? 한 3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다 적립금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주계약과 특약에서 받아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총 1,900을 받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10년 납으로 했으니까 납입하는 돈은 얼마? 1,7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1,700만 원을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내가 매년 적금 잘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 중간에 크는 거 다 빼고 그냥 20세, 30세쯤 돼가지고 내가 1,900만 원을 모아서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저축 같은 경우에는 뭘 뗀다? 이자, 소득세도 뗀다. 나중에 찾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보험금 형태로 받아가는 이런 우리 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을 가입시켜 줌으로써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또 돈이 나와주니까 뭔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밀면 돼요. 밀 수도 있다. 이렇게 뒤로 밀 수도 있어요. 13세 때 굳이 안 받아도 된다. 밀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받아야 될 돈을 밀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시이율로 굴러가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밀 수도 있다. 땡기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교육보험 컨셉으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 학자금 특약이 기존에는 프로모션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프로모션 과감하게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누계 20만 원당 네, 노트북을 한 대 걸었다. 이렇게 요거까지 그냥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항상 첫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께 여기 안내해드리는 어서와 종신은 처음이지라는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종신은 처음이지라는 결론은 뭐다? 저희 삼성생명의 전략 종신 상품인 생애설계 종신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드릴 건데요. 네, 똑같이 됩니다. 문제 맞추신 분께 제가 당연히 스타벅스 상품권 드릴 거예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긴 하지만. 자, 요거는 문제 아닙니다. 자, 생명보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 당연히 종신보험이죠.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종신보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신보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거를 맞추시는 분께 제가 또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주는 거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한 방에 맞춰주신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고객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아니, 내가 죽어서 받을 건데 무슨 종신보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신보험의 중간에 숨겨진 글자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종신
오래도록 보장받는 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왜 고객이 그러면 죽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알면 좀 얘기하기 편하겠죠. 자,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편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실제로 설문조사 내용인데 이게 1990년 말 2000년 초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은퇴했던 이제 아버님들,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아버님, 자, 공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네. 저는 뭐 고등학교는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전후 세대시잖아요. 그분들이. 전후 세대라고 하시면은 어떻다? 아버님들의 아버님들은 6.25를 겪으면서 보통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갔겠지만 고등학교 이후에는 내가 장남으로서, 내가 아들로서 우리 엄마 힘들게 일해서 나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내가 부양해야지 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이 생업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30년을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 하셨어요? 되게 상징적인 거 2개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 네, 무한도전에도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예전에. 첫 번째, 아버님들은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몸밖에 쓸 일이 없죠. 몸밖에 못 쓰잖아요. 그 몸으로 뭘로 쓰러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건설. 어디로? 사우디로 가셨죠. 그죠? 그리고 어머님들은 대부분 1년 정도 간호학원을 이렇게 뭐 부랴부랴 배운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셨어요? 독일로 가셨죠. 요 2가지가 굉장히 그런 딱 그 우리나라 산업기 하면은 상징적으로 나오는 2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산업기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우리네 아버님,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고 30년 정도 일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은퇴 생활은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은퇴 생활이 뭔지를 모르시더라. 어차피 내 아들, 내 딸이 나 부양할 건데 그냥 1, 20년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인생은 70년, 길어야 80년에 멈춰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 종신보험의 모습들이 다 이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투영한 모습이에요. 대부분이 70세 만기 아니면 길어야 80세 만기 그리고 사망보장만 딸랑 들어가 있는 그런 정기보험 형태의 종신보험이 대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라고 돼 있다?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라고 고정관념이 딱 박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즘은 어때요? 적어도 우리는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30년을 공부합니다. 이게 적은 막 많은 숫자 이런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30년을 공부한다. 그리고 우리가 20년을 일하는데 어렵게 30년 부모님 등골 브레이크 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솔직히 대기업 같은 데 어렵게 입사했으면 거기에 부장도 달고 뭐 상무도 달고 이렇게 하면서 20년, 3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하고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7, 8년 정도 일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져요. 일만 많고 월급은 적은 것 같고 과장을 다는 선배들 보니까 과장 막 누락하고 막 이러니까 하다가 갈아타죠. 어디로? 중견기업으로 스카웃 받아서. 그리고 또 갈아타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0년 정도 커리어를 쌓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더라. 근데 우리는 커리어 마무리하고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50년 더 살아야 돼요. 아무리 더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치킨집 하고 카페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몇 년을 더 산다? 30에서 35년은 더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어때요? 계약자, 피보험자를 위해서 갖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어떤 기능? 연금전환, 적립전환, 뭐 중도인출, 뭐 이런 유니버셜 기능들이 싹 다 들어가 있는 요즘
종신보험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1인 가구 1000만 가구 돌파했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중국 1000만 가구 아닙니다. 1억 가구 돌파했답니다. 1인 가구가. 어마무시하죠? 네,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1자녀 정책이라고 아시죠? 1자녀 정책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자녀 정책 30년 해온 사람들이 지금 이제 30살, 31살 이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받아줬나 봐. 그래가지고 결혼도 별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1억 가구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1인 가구가 요새 트렌드다. 거기에 있어서 보험이 어느 정도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보험 및 투자 상품 해가지고 29.6%로 돼 있죠. 네, 자산 그 은퇴 자금 준비할 때. 근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예전에 4인 가구가 주일 땐 예적금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80%가 넘어갔습니다. 예적금 80%, 나머진 뭐예요? 부동산, 끝. 끝, 없어요. 이거 말고는 거의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이게 예적금 비율이 줄어들고 공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도 많이 들죠. 그리고 보험 및 투자 상품에 거의 30% 육박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만큼 예전에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반해서 요즘은 굉장히 좋아져 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31.7%와 29.6%를 합하면 몇 %예요? 60%나 되는 이 고객군을 위해서 저희 회사 상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자,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저성장, 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사실 꿈틀꿈틀 다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 구조로 봤을 때 올해부터는 사실 올라가야 맞거든요. 네, 올라가야 맞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저성장 구조가 된다. 근데 저성장 기조가 되면 우리나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돈은 화폐가 뭐예요? 원화죠. 원화는 세계에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무슨 짓을 했어요? 왜? 중국은 그 다음이고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이사장 목줄 쥐고 흔들면서 뭐 했어요? 야, 돈 찍어내. 이거 했어요. 그 다음부터 달러와 가치가 뻥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가 돼서 돈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미국 경기가 활성화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본도 멈출 수 없죠. 아베노믹스의 시작, 바로 양적 완화예요. 일본 엔화는 세계에서 쓰인다, 안 쓰인다? 쓰입니다. 쓰이기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아베노믹스 5년 기간 동안 얼마를 더 찍어냈다? 800조를 더 찍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이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지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네, 일본으로 뭔가 확 물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본 아베가 되게 정치적으로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안 갔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에 관광객이 750만 명이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만. 왜?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런 효과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제로금리. 어떻게든 금리라도 낮춰놔야 돈을 쉽게 빌리고 그거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수출해서 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려고 이거를 하는데 결국에 이게 되면은 우리한테 타격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형 상품, 리츠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랑 닮은 상품이 있죠. 바로 종신보험. 네, 요 두 가지 장기 투자형 상품이 결국에는 각광을 다시 받을 거다라고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정이율, 즉 최저보증이라는 이 굉장히 안전한 이 사이클이 더 내려가기 전에 고객분들한테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애설계종신이라는 상품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아까 그랬죠. 개인연금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31.7%, 그리고 보험 및 그다음 투자 상품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29.6%, 1인 가구들이 몇 퍼센트가 보험과 관련이 있다고요? 60%. 그렇기 때문에 이 셀링 포인트에 있어서 가장 타겟팅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바로 직장이 있는 고객들, 월급을 받으시는 월급쟁이 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바로 적용이율, 즉 최저보증이율 2.75%이고 그리고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5%로 계산한 예정적립액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생애자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생애자금이 뭐예요? 네, 닮은 꼴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선지급 기능이라는 종신보험에 있는 기능인데요. 뭐다? 사망보장을 조금씩 깎아내리면서 거기에 연금액을 더 태워가지고 2.75 최저보증도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좀 더 연금액을 더 높여가지고 고객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형태가 생애자금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추가 납입 보험료까지 최저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리급 직장인분들한테는 더 안성맞춤이겠죠. 내가 2, 3년 뒤에 과장이 돼서 연봉이 더 올라가서 내가 투자 여력이 좀 더 생기면은 내 은퇴자금을 조금 더 준비를 해볼까라고 상품을 준비를 할 텐데 제가 앞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저금리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가 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일본을 쳐다봐야 되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제로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상품들이 더 매력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3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하지? 3년 뒤에 내가 3년 전에 가입했던 생애설계종신을 더 추가 납입을 해가지고 2.75 최저보증을 더 가져가면 내가 나중에 은퇴자금 준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셀링 포인트로 꼭 직장인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 내 주변에 내가 월급쟁이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생애설계종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생애설계종신의 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보험료 한 3년, 4년 내다가 이렇게 해약하면 해지환금 얼마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떡해. 그러면 내가 돈도 제대로 못 보고 나 그때 민원 걸어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뭐가 있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 굳이 해약하지 않아도 돼요. 2년 납입 이후에 어떻게 한다? 납입 중지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 안 쌓였겠지만 2년 뒤면. 그리고 내가 그때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추가 납하셔도 돼요. 이것들이 바로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꼭 유니버셜 기능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고객이 혹시나 해약할 거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게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한 이렇게 생애설계자금종신, 그리고 간편종신, 그 다음에 생애설계 VUL, 변액종신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생애설계자금 저해지형을 한번 볼게요. 21만 2천원으로 월보험 납입해가지고 총보험료 5천만 원 정도를 납입을 했는데 내가 생애자금으로만 받아가는 돈이 거의 7,800을 받아가더라. 그렇게 해서 총 154% 정도 수익률이 났는데 자녀 사망보장이 주계약 1억을 했는데 10%가 남아있으니까 또 1,000만 원이 또 남아있어서 이거는 뭘로 한다? 내가 1인 가구인데 혹시나 내가 죽으면 나중에 장사 지낼 거라도 좀 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장례비로 이렇게 1,000만 원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합하면 174%고요.
자, 제가 여기 나눠드린 요거는 조금 그냥 약간 비현실적인 컨셉으로 마련해 놓은 거지만 여기 보시면 10만 원짜리 굉장히 부담이 없는 플랜도 있습니다. 여행 자금 플랜 컨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조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얘기하기 좋은 30만 플랜 묻고 더블로가 컨셉입니다. 요거는 뭐다? 여성 기준, 남성 기준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40세까지 이렇게 보면은 납입보험료 갭이 거의 200%에 가까운, 그리고 30세, 20세로 나이가 조금 더 어려질수록 2배가 넘어가는 돈을 받아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묻고 더블로가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컨셉은 뭐다? 포인트가 20년 납 아니에요. 부담감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납 컨셉으로 모두 만들어 놓았다 해서 이렇게 부담 안 가게 딱 10년 동안 돈 잘 벌을 때 요렇게 딱 넣어가지고 요거 쟁여 놓으면 너 더블로 받아갈 수 있어. 요건 20년 납 컨셉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받아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20년 납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0년 납 컨셉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이제 마지막 컨셉인데요. 간편실손입니다. 간편실손 얘기만 하고 종신까지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실손 통장 모델입니다. 자, 뭐냐 하면 간편실손 필요하죠, 당연히. 고객분들한테 은퇴 설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실손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어떻게든 준비를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이렇게 팔다리가 멀쩡해야 어떻게든 뭐 박스라도 주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70대에 들어서 실손보험료를 깨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깨는 비율? 10명 중에 8명이 깹니다. 왜? 돈이 없어서. 갱신보험료 감당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장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게 컨셉이고요. 이 통장을 뭘로 준비한다? 50세 남성이, 유병자이신 남성이 간편종신 4,200만 원에서 21만 8,400원 10년 납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5년 거치하고 65세 시점부터 생애자금을 6만 원부터 매월 받기 시작해가지고 체증형으로 받아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나중에 12만 원까지 수령을 하게끔 되는 그런 컨셉인데, 자, 그러면 갱신보험료를 한번 봐야겠죠. 요게 한 3만 1,000원 정도에 가입을 하는 건데 65세 시점에 5만 9천 원, 68세 5만 8천 원, 살짝 내려가요. 사망률 때문에 5만 9천 원, 6만 4천 원, 충분히 커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갱신보험료를 충분히 이 생애자금을 통해서 커버하는 요런 대체납 컨셉, 바로 실손 통장 모델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 종신보험 판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이제 손보 출신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삼성생명의 무진단 인수범위 업계 최고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무진단 6억까지 39세 이하 가능하고요. 40대 4억, 50대 3억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는데 간편은 다릅니다. 간편 종신으로 설계하실 경우에는 개인 무진단 10억, 325만 만족하면 되는 거 10억, 그리고 법인 10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법인 추진하신다 이렇게 하실 때 경영인정기는 정기보험이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영인정기는 종신과 무진단 범위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렇게 설계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검진 서류를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서류 진단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보는 기준이 직전 2년 이내를 봅니다. 2년 이내를 보고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정밀검사 2개 항목 포함된 서류를 내주시면 할증 지수가 몇 점 차감이요? 50점 차감된다. 이건 뭐예요? 고혈압이 있어도 표준체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류 진단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